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정량적인 거 베이스로 수상해 주시는 이제 머니투데이라고 들었는데, 정량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산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 산업 데이터나 각 기업별로 뭐 실적 추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컨슈머 섹터에서는 화장품이랑 의류는 지금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화장품 섹터에 지금 주가 상승률이 연초 이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올해 당분간 한 1, 2년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장품 섹터는.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은 크게 브랜드 업종이랑 화장품을 생산하는 ODM 업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산 인디 브랜드라고 하죠.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이 워낙 이제 트렌드 캐치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이 한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수출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의 인디 브랜드 대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브랜드들을 생산해주는 ODM 업종 또한 이제 실적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이렇게 해외에서 소위 말해 대박이 나는 브랜드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브랜드 업종도 그렇고 ODM 업종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한 3, 4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도 매출이 올라오면서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업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좀 시장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섹터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성장은 좀 한계가 있는 섹터이지만 그 안에서도 좀 과감한 비용 컨트롤을 통해서 작년 대비 증익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면세 업황도 그렇고 마트 업황도 그렇고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타이트한 비용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체들은 이제 살아남은 업체를 중심으로 좀 더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의 확대를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F&F나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의류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타겟팅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중국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넓히고자 하는 브랜드사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액션을 했다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중국 매크로 환경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요새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F&F나 감성 코퍼레이션처럼 이제 해외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할 여력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과연 초반에 MS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성과는 좀 나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APR이나 뭐 달바 글로벌처럼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가는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만큼 미국에서 성장을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유럽이나 뭐 기타 아세안 지역으로도 충분히 매출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브랜드사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DM 업종 내에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업체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달바글로벌이나 APR이나 요새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인디 브랜드들의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ODM사들의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통업종을 말씀드리면 매출 성장을 하긴 좀 제한적인 환경이지만 이제 비용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접게 되는 기업들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제 사업 체질 개편, 그 수익성이 나지 않는 면세업을 정리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잉 파워가 크게 개선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업종 말씀드리면요.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사는 이제 FNF랑 감성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NF 같은 경우는 25년 하반기부터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스노우피크를 이제 중심으로 중국에서 전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얼만큼 빠르게 매장 수랑 매출을 확대시키는지 요걸 보면서 좀 매수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소비재 투자를 하실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고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이나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을 전개하는 상장사가 많습니다. 최근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SNS 채널이나 뭐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브랜드의 홍보가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그런 변화 속에서 저희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올리브영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매출 순위권 상위에 어떤 브랜드들이 요새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좀 촉각을 세우시고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큰 매출 성장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장에서 주가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급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뒤늦은 마음에 빨리 사고 싶어서 빠르게 막 뒤따라 가다가는 이제 소위 말해 페이스가 꼬인다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롱텀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천천히 이제 뭐 산업이나 기업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투자 기회들을 잘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